정도 감독 단행만 성공해 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 메이커 한대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남팬 여러분, 나방 주식이죠. 발상 예정. 저는 한대건이고요. 2017년 아직도 입에 안 배네. 2018년 이렇게 하면 벨 텐데 2017년 1월 13일 자, 금요일 경마 부산 경남 경마 예상 한대건의 음담 패설 방송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육경주 게이트 열렸습니다. 고른 출발 속에 가장 육경주입니다. 고마 차트 드림의 상태도 양호합니다. 충막까지만 뛰죠. 자, 고마 성산주주의 상태가 완전히 좋습니다. 충막감으로 선수가 없겠다. 그 뒤를 9번, 5번, 삼번 상막권. 새벽 스타 따릅니다. 9번, 5번, 3번, 9번, 3번, 5번. 레츠런파크 부산 경남 9번째 경주 함께 하시겠습니다. 4번 육경주입니다. 1번만 에이스 선두에서는 파워. 어떤 현상이 경기가 좀 펼쳐질지 안쪽에서 1번 에이스 파워가 치고 가면서 6번 슈퍼매치가 슈퍼매치가 덜 있습니다. 돼 300m 있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6번 슈퍼매치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고 그 뒤로 1번 에이스 파워 1600m 13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바깥쪽에 13경주입니다. 6번만 해야 굉장한 마트도 상당하고 있어요. 유한 힐레오스도 공백기를 가진 마트 치고는 상당한 준비를 잘했습니다. 6번 놓고 12번 줄여. 바깥쪽에서 6번 해야 합니다. 12번, 6번, 4번 괜찮죠? 예. 영상 이렇게 나가시는 거 보면 괜찮습니다. 초특급의 승부처. 아주 줄적중, 불적중, 개지랄 연병, 싹 쑤셔봐고. 뭔가 좀 멋있는 표현을 해야 되는데. 별대박 형은 맨날 이런 얘기 하던데. 그렇게 광고를 하지 못하는 한대건입니다. 제 텍스트 예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는 분들은 그런 저를 이제 좀 아끼시는 분들은 얘기해요. 이제 적중한 것들을 좀 광고 좀 올리고 그래도 좀 이렇게 올리고 해라. 매출 좀 영향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못하겠더라고. 낯간지러워서. 근데 나도 할 거야. 조만간에. 자꾸 내가 말을 안 하니까 사람들이 내가 못 맞춘 줄 알아. 근데 이런 거죠. 그 글을 올리기 전에 100가지를 잘해도 100가지를 못하고 한 가지만 잘했다고 올리는 것 같아서 좀 송구스러운 거예요. 뭐 경만한 걸 다 적중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정말 제가 잘난 체 할 수 있을 정도 성적이 나오면 제가 스스로 알아서 올릴 겁니다. 아직까지도 흡족하진 않아요. 작년 연말부터 12월 달이었죠. 12월 달부터 초특급 메인 승부처라는 것을 가지고 가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한대건과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만큼 또 이제 책임감이 커졌고요. 반드시 적중으로 읽어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자, 부산경만 이어가고 있습니다. 초특급 메인 승부처. 연속적으로 지금 100% 적중률로 나와주고 있는데 단통주력의 막건이에요. 그 덕분에 여러분들의 호주머니도 좀 더 쳐지지 않았을까. 근데 다른 경주는 그냥 그래. 쏘쏘해. 뭐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뭐 다 잘할 필요 있어? 하나만 잘하면 되지. 남자도 그래. 돈 못 벌어하면 어때? 잘 쓰면 돼. 잘 쓰면 마누라가 이뻐해. 하지만 그것도 안 돼. 그럼 나가 뒤져야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찾을 때는 확신을 원하시는 거죠. 한대건이라는 사람을 믿고 내가 확신하지 못했던 것을 제가 저 한대건이 저 새끼가 확신해 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찾아주신다고 봅니다. 자, 그 믿음에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언제나 열심히 하겠고요. 그 열심히 한 만큼 성과가 좀 나아졌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근데 그게 안 돼. 부산 이 종간 이 신발끈들은 안 돼, 그게. 와, 얼처구니 없는 것들이 많이 들어오죠. 그런 거 들어올 때마다 이제 뚜껑이 열려가지고. 그런 것마저도 적중해야 되는 게 또 우리의 운명이니까. 자, 준비 착실하게 하고 출발하겠습니다. 13일 금요일 근무하고요. 한대건의 승부차 먼저 말씀을 드리고 출발하겠습니다. 2경주, 3경주, 7경주, 11경주, 2, 3, 7 열하나. 메모 좀 해놔. 아, 진짜 내가 수없이 얘기하는데 그렇게 메모하는 게 싫은가? 글을 써. 2, 3, 2, 5. 이씨, 헷갈렸다. 2, 5, 7 열하나. 자막 나가잖아, 자막. 2, 5, 7 열하나. 그 중에 7경주는 초특급 다바가 매긴 승부처. 제주경마 4, 5경주도 승부를 해보겠습니다. 제주경마는 4경주, 5경주. 제가 아주 재미있는 선물 하나 준비하고 있어요. 아마 다음 주, 뭐 서울경마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음 주에 상반기, 제가 작년에 한 번 했고, 그리고 올해죠. 예, 올해, 작년에 한 번 했나?
두 번 했구나. 작년에 두 번 했고. 올해도 2017년도에도 제가 다바가 승부처를 한 2개에서 3개?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과 제가 한 몸이 돼서 한번 미친 척하고 막권을 사볼 수 있는 한대건의 심장에 떨리는 경주 다바가 승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공개해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출발하겠습니다. 아직도 출발 안 했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 내가 요즘 청문회 보는 게 상당히 재밌거든. 내가 가급적이면 안 보려고 그래. 욕 나와서. 여러분들도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우리 근혜 누나가 요즘 굉장히 많이 궁지에 몰려 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TK 지역, 대구 지역 사람들은 문재인은 뽑지 않겠다. 그리고 뇌물수수 혐의가 있는 반기문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면은 반기문이 또 표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는 걸 보면서 야, 이게 참 가려져 있는 현실이 물론 저도 몰랐던 게 많았습니다. 저도 정치에 워낙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워낙에 관심도 없었고 저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라고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좀 담을 쌓고 살았었죠. 근데 이게 나이를 먹으니까 쌀데기 없는 거에 관심이 많이 가게 돼. 쌀데기 없는 거에. 내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는데 내가 우리 아이가 장애인으로 태어난 다음부터는 이런 정치, 경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제가 저번에 한 말씀을 드렸지만 경마하고 똑같습니다. 네, 경마장에 이렇게 있으면 우리는 매 경주가 이제 한 경주가 승부 아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세상 사는 이치가. 그 세상 사는 이치 어떻게 다 제 걸로 만들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최소한 후회 없는 승부를 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준비했으니까 이번 주도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자, 1경주입니다. 경주는 1000m 12마리 앞에도 출전했고요. 뭐가 인기마야, 씨. 이번 뭐 제도약의 반석. 난 지난번에 이게 오는 줄 알았어, 그냥. 공짜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11월 12일 날 주행검사 받을 때 모습을 보면 발주가 좀 들려요, 얘가. 근데 늦었는데도 마필이 막 끌어. 채찍통만 하니까는 탄력도 예사롭지 않고. 그래서 발주 연습만 하면 그냥 오겠다. 인기마가 또 아니야, 많이. 그래서 에이씨, 한구를 하겠다 했는데 홀라당 4착을 돼버렸어. 착차는 거의 없었고요. 게이트 안쪽에서 선행이 가능할 정도로 발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밀고 나와서 거의 착차 없이 코너로 돌아서 직선에서도 덜매 잡혔는데 자, 지난번 경고 때는 1200m였었고요. 이번엔 1000m입니다. 또 실전을 또 경험을 했고 근데 모레는 맞아야 되지. 예, 왜냐하면 이번 경주가 주행검사 때에 정말 발군의 순발력을 보였던 마피들이 많아서 이번만큼은 제도약의 반석이 모래를 맞아야 됩니다. 지난번에 모래를 맞지 않고 뛰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걸음이었었고. 근데 망사가면을 신청하고 나왔어요. 지도 않은 거지. 이 마방에서 상당히 똑똑한 겁니다. 마방에서도 데뷔전을 치러보니까 순발력이 이렇게 빠르지 않고 따라가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망사가면을 신청을 하고 나왔는데 데뷔전 때 모습을 보면 아주 뭐 좋았다라고 평가는 못할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선행 비슷하게 나가고도 덜면 잡혔으니까. 하지만 실전을 치러봤고 경주거리를 줄였기 때문에 또 안쪽 게이트를 한 점에서는 이번 뭐 제도의 반석은 쉽게 버리지는 못합니다. 가지고 가야 될 것 같고요. 10만 1번, 3번은 별거 없고. 3번 담양영우. 이게 주행검사 잘 받았다고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담양영웅이라는 마필은요. 12월 3일 날 주행검사를 불합격을 당합니다. 자, 그때의 모습을 보면 애가 4코너에서 그냥 물 먹으러 가죠. 이러고 그냥 사행한다고 그러죠, 우리가. 옛날에 거기에 마곡간에 물통이 있어서 우리가 물 먹으러 간다는 겁니다. 지금은 없어요. 마필이 코너링에서 사행을 하는 것을 보고 물 먹으러 간다고 표현하는데 얘는 그랬어요. 자, 지난 이 12월 3일 날 그렇게 타고 주행검사를 불합격을 당하죠. 기록도 안 좋았었고. 그리고 12월 17일 날 불과 2주 만에 재정검사를 나와서 뭐 발빠른 마필이 없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해요. 선두권에 가담을 시키고 코너에서는 분명히 이 바깥쪽으로 기대는 맛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껑충거리죠, 얘가. 근데 심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 직선에서 채찍을 대니까 오히려 탄력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얘는 뭔가 그것에 대한 보완책을 했다면은 제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겠지만 장구를 달지 않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보통 삐지는 마피들은 뭐 재갈을 좀 바꾼다든가 아니면 뭐 눈가면을 좀 씌운다든가 여러 가지 방식을 한번 구사를 해서 마방은 알 거 아니야. 마방의 관리사들이나 조교사들 다 알 거 아니야. 야, 우리말 삐져. 야, 돌아버릴 것 같아, 조교할 때. 근데도 어떤 대비책이나 보완책을 안 갖고 나왔다는 것은 그냥 한번 뛰어보자. 간 보자.
이거밖에 안 되는 거라는 거죠, 내 말은. 그래서 아마 담양 영웅이 물론 이러한 마피들이 정말 직선주로에서 탄력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선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불안 요소들이 있는 마필들은 실전을 치르면서 한두 번은 반드시 지켜보셔야지 여러분들의 코 묻은 돈, 애꿎은 돈, 피같이 번 돈 안 날아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담양 영웅이 선전을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분명히 주행 악벽에 대한 부분은 검증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마 그래조아도 마찬가지예요. 이 그래조아의 거는 기대가 상당히 컸습니다. 당연히 인기 2위권까지 받았던 마필이고요. 역시나 주행감 때 너무 좋았어. 그냥 뭐 채찍바람도 툭 때리니까 쭉 나가고 그냥 응? 멋있었지. 근데 실전 나가보니까 9번 게이트에서 발주는 괜찮았는데 선두권에 가담을 시켜갖고 직선에 접어들어서 야 그래도 선두는 못 나가서 저렇게 외곽을 돌았는데 좀 올라오기는 하겠지? 개똥이나 올라옵니까? 예, 전혀 올라오는 모습도 없고 무슨 능력 부진형 마필처럼 주행검사 때는 내가 언제 그렇게 주행검사 뛰었어? 이러한 모습을 보일 정도로 걸음이 상당히 무뎌졌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경주예요. 자, 그날과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자, 1월 7일 날 망사 누가면을 착용을 했고요. 또 제갈도 반가지 큰 고리 제갈을 채우고 나옵니다. 이거는 잘하는 거죠. 내 말이 상당한 기대를 하고 그저 경주에 나갔었는데도 불구하고 졸전을 펼쳤어. 그럼 조기를 하면서 이 마필이 겁이 많은 건지 모래에 대한 반응이 민감한 건지 뭔가 파악을 했으니까는 장구를 신청하고 바꾼 거 아니에요. 자, 그렇습니다. 이 그래조아라는 마필이 만약에 선행을 쉽게 나서준다면 선행을 나서서 뛰어오는 모습들은 나도 모르지. 검증이 안 됐으니까. 근데 선행을 나서서 뛰어주는 모습에 대해서 호전된 걸음과 탄력을 보여준다면은 저는 그래조아에 대한 평가를 유보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마필이 이번 경주에 쉽게 선행을 나간다는 것조차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가는 전개를 해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장구에 대한 교체가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지난번에 뛴 걸음만 놓고 보면 막권 사기 싫죠. 막권은 어떻게 사? 네, 꼴찌했는데. 근데 이렇게 꼴찌했단 말이에요. 부산은 1등 옵니다. 네. 그런 게 경마입니다. 그러니까 경마라는 것이 매번 꼴등했단 말이 꼴등만 하는 게 아니라 우승을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우리가 마약같이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조아는 아직까지는 검증의 무대가 조금 더 필요하긴 하지만 분명히 장구의 교체라든가 아니면 게이트가 안쪽으로 들어온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래도 관심을 좀 가지는 마필이다. 근데 지난번에 뛴 거는만 놓고 보면 막권 하기 싫다. 이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7만 100년 손님은 주행검사를 2번 만에 합격을 합니다. 저는 이 마필을 이번 경주에 충마감으로도 공연을 할 생각인데 첫 번째 주행검사 보면 개차반입니다. 안 뛰죠 많이. 발주도 나쁘지 않았는데 뭐 직선에 패주겠는데도 걸어가. 그리고 2주간의 시간이 지납니다. 12월 10일 경주 이후에 12월 29일 이번 주행검사를 다시 보는데 언제 그러냐는 듯이 선두권 가담도 되고 직선 탄력도 나쁘지 않고 또 빠따가 조성권 빠따입니다. 부담량 늘어났다 하더라도 이런 마필들은 선취입이 된다라는 표현이 할 정도로 걸음의 변화가 2주 동안에 얼마나 가라앉는지 확연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 주행검사 처음 볼 때는 야 대충 봐. 얼레벌레 합격해갖고 똥말처럼 보이면 대면 때 안 팔려. 그럼 조기 안 한 거야. 얼레벌레 타볼까? 아니 뭐야 이거. 안에 안 나가. 아유 야 좀 해봐. 좀 만들어봐. 만들었더니 마필에 재걸음이 나와주고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마 100년 손님은 선취입에 능한 마필이고 잠재 능력에 대한 평가를 상당히 높게 할 수 있는 마필 아닌가. 7번 마필은 충각감이고요. 8번, 9번 별거 없고 10번만 서라벌 여제. 주행검사 모습만 보면은 뭐 중속이 좋아요. 근데 직선에 지구력이 부족한 현상을 보이는데 이 토마스 마방이나 올줄리 마방, 라이스 마방, 그러니까 외국인 조교사들은 이렇게 좀 부족한 마필들을 상당 부분 발전을 시켜서 출전을 시키죠. 이게 액턴파크의 새끼이기 때문에 이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지구력이 부족한 마필이 조교 때의 모습을 보면 상당히 달라진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10번 서라벌 여제 관심 가져보시고 자 신화 퍼펙트 신화가 신마입니다. 이것도 100년 손님과 마찬가지인데 이 10월 17일 날 주행검사를 받을 때만 하더라도 뭐 왜 저렇게 뛰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게이트 이탈이 상당히 좋습니다. 발주능이 상당히 좋고요. 앞선에 가담을 한 다음에 거의 한 4마신 정도를 주행검사를 도주로 하고 나빠졌습니다. 무슨 생각인 거야. 참 신기해. 그리고 나서는 직선에서 걸어가 완벽하게 사행도 하고
왜 도주를 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12월 29일이 있죠? 한 일주일 만에 나와서 이번에는 선행을 나서는데 도주를 하지 않습니다. 이 뒤에서 거의 바짝 물고 들어오죠. 그러니까 의외로 걸음이 직선에서는 더 나아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문제는 외곽 게이트죠. 12번 게이트로 포진을 했고 안쪽에 있는 마피들이 시마 퍼펙트 신화보다 조금 더 느리기 때문에 퍼펙트 신화가 선행을 추구하고 나갈 수는 있긴 하지만 과연 데뷔전에 무리해서 외곽에 선행을 한다 보면은 그만큼의 힘의 소진이 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데뷔전으로 치는 마피들이 왜 위험하냐면 이 상황이 달라져 있죠. 주행검사 볼 때는 주변이 조용해. 사람도 없고. 근데 이거는 무슨 사람들이 막 소리치고 두두둥 소리 나고 텔레비 막 반짝반짝하고 막 미치겠는 거야. 공황장애처럼. 안 그러겠어요, 사람이? 여러분들 나야 뭐시 이미 카메라 같은 거나 마이크 같은 거에 워낙에 익숙해서 난 리빙 때 처음 나갈 때부터 그랬지만은 여러분들 뜬금없이 와갖고 카메라 얼굴에 갖다 들이대고 인터뷰한다고 해봐봐. 여러분들 말 제대로 할 것 같아? 버벅거리지? 얼굴 빨개지고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진짜. 살아있는 생명체는 다 비슷합니다. 환경에 적응하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저도 이만큼 단련되기까지 5년, 6년이 걸리면서 카메라 앞에 앉아있으니까 인지랄 연병을 하고 있는 거지. 안 그러면 똑같아. 자, 일경조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어찌됐든 간에 저는 7번 백년손님을 뺏은 거에 충격감으로 놓고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이죠. 2번, 5번 이런 나피들 좀 관심을 갖고 10번만 살아벌려제 4번만 담양용 이런 나피들 만약에 조금 더 주력을 한다 그러면 7번 백년손님의 저는 5번 그래조아가 장고에 교체를 했기 때문에 조금은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자, 부상경마 1경주 아주 세밀하고 세심하고 집중적으로 한 10분을 풀어드렸습니다. 이러고 나도 적중 못하면 무슨 개쪽일까? 도움이 되라고 한 거예요. 어느 누가 이렇게 해주나요? 내가 말이 많아서 그래. 난 좀 이렇게 내가 열심히 공부한 거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한 거니까 이런 거 다 설명해드리고 알려드리고 싶은데 이 짧은 시간 한 3, 4분 만에 함축돼서 말을 못하는 것 같아. 내가 말주변이 없나 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경주. 이거는 제가 길게 설명한. 나는 이게 문제야. 일반 경주는 다 오픈되는 경주인데 한 10분 하고, 내승부 경주는 2분, 3분밖에 얘기 안 해. 내가 좀 쪽팔린가? 어쨌든 간에, 한대간에 첫 번째 메인 승부처입니다. 자, 금요일 경마에서 일단 이거 먹고 들어가자. 이렇게 생각으로 붙어보는 첫 번째 승부처고요. 경주에 1200m 군단 6등급 경주, 12마리의 마피들이 출전했습니다. 신마들도 보이고, 지난번에 제가 노렸던 7번 로얄 켈리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로얄 켈리가 왔다면 저희가 항구를 하는 건데, 육룡의 툭툭행담. 정말 아쉽네요. 3착을 갖다 내는데, 전 이 마피는 충분하다고 생각은 없습니다. 주행이 상당히 불안하죠. 저는 이 정도로 쓰레기였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난번에 3착을 냈지만, 뛰는 거 보니까 완전 쓰레기더라고요, 얘가. 아직까지 덜렁거리고. 이 마피를 놓고 할 생각은 없고요. 다른 마피들을 가지고 한 등을 승부를 해볼 생각인데, 일단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인기 마피들의 주행에 대한 악bio, 그리고 뭔가 좀 잘 뛰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은 잘 뛴 게 아니라 편성 때문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마피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상당히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많이 안 팔렸으면 좋겠어. 많이 안 팔렸으면 좋겠습니다. 재밌습니다. 이번 이경주. 제가, 뭐라 그럴까요? 이경주 딱 보면서 생각한 게 이거예요. 이거는 축마만 알면 50% 먹고 들어가야겠구나. 모든 경마가 그렇지만, 그러니까 과연 팔리는 인기권들 안에서의 축마가 어떤 마필이냐 확신만 있다면 이경주 막권 사야 됩니다. 자, 한대건에게는 그 확신이 있습니다. 한대건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아직까지는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기회? 문자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와 음성을 줄 수 있는 기회. 이경주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하루 종일 제주경마까지 다 날아갑니다. 무통장 문자 신청, 그냥 문자 신청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성은 당연히 들어주고. 자, 상경주예요. 경주가 1300, 9년 6등급 12마리 앞에 출전했고요. 똥말들. 없어요, 능력마가. 능력마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얘는 오겠구나 하는 마필이 딱 한 마리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도찐, 개찐, 엎어치기, 외치기, 도토리 키재기, 또 뭐가 있지? 내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네. 딱 고기입니다. 자,
입상권에는 그래도 오겠지 하는 마필이 바로 3번 영웅제왕입니다. 이 마필은 이 출전하는 12마리의 마필들 중에 가장 안정적인 충마판입니다. 못하도 2장을 옵니다. 우승할 수 있고 뭐 연습주행 했었고 연습주행도 나쁘지 않았었고요. 성주가 계속 꼬이고 있죠. 11월 18일 날 선두권 가담하려고 했다가 빼앗기고 병신되고 선행을 갈 수 있겠구나 했더니 12월 16일 날 또 선행 가려고 삽질거리 하다가 안쪽에서 이상한 마필이 뛰어나와갖고 또 못 나가고 그러고 나서는 걸음이 약간 무뎌져요. 무뎌져도 올 것 같아요. 말이 없습니다. 이 3번의 영웅제왕이라는 마필의 수준을 놓고 다른 마필들이 비교해보면 다른 마필의 요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이 능력이 더 위에 있는 말이 못 뛸 때도 많아, 정말은. 당일날 뭐 미친년 거시기로 볼 수도 있는 거고. 나도 모르지, 뭐, 왜 그러는지는. 그리고 그런 걸 보면 이유를 찾습니다. 항상 이 예상가들의 뭐 대부분이나 그런지 모르겠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이 마필이 인기마야. 왜 못 뛰었어? 그 명제를 가지고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럼 질병도 알아보고 조기도 한번 확인해보고 복귀도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해보고 인기권의 마필이 못 뛰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물론 10가지 100%의 이유를 가지고 90%는 이유가 있지만 나머지 10%는 이유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 없는 부진. 이 마필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레이스를 못 풀었었고 또 상대마들에 비해서 능력이 딸렸었다. 근데 이번에는 절대 딸리지 않습니다. 그냥 왔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내가 또 그냥 왔다 그러면 또 어디 뭐 오버할까봐 그냥 입상권의 한 자리는 찾아야 할 것 같다. 한번 영웅제야. 뭘 동그라미 쳐놔. 이거 인기 1위 마필이야. 배당판에 이빠이 팔려. 내가 그 말도 드리고 싶은데 나중에 합시다. 얘기가 좀 길어지니까. 예상가들을 여러분들이 알로 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예상가, 얘기가 나온 김에 합시다. 예상가들이 이 5등화번을 잡을 때 제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전조표밖에 없습니다. 뭐 누가 예상을 한 것도 없고 제가 그냥 사인펜을 찍찍 그어요. 이걸 왜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이 마필들에 대해서 알고 있어서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충분히 복귀든 조기호든 아니면 뭐 취재든 알고 있으니까 이 마필 능력을 파악을 해서 쓰는 게 맞죠. 근데 이 예상가들의 5등화번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경번한다고 봅시다. 여러분들 쉽게 잡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마필이 능력망, 어떤 마필이 능력망 아닌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항상 욕하는 게 뭐냐면 저 새끼는 내가 많이 보는 인기마 3마리를 똑같이 얘기하고 해빠졌네. 아니 뭘 보는데 여러분들이 도대체. 나는 그 인기마 3마리를 분석하기 위해서 몇 개월을 투자한 거야 이게. 몇 개월을 투자해서 찾아낸 거라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그냥 아침에 와서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예상제 하나 사갖고 예상제에 잡혀있는 3마리 4마리의 인기만에 이렇게 하는 거랑 차원이 틀린 거예요. 예상가를 족같이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아니 물론 여러분들이 개무시할 정도의 족같은 예상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시당할 정도로 경만하지는 않습니다. 전 솔직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코리아 레이스 게시판이나 건피 게시판에 보면 뭐 쓰레기 예상가다. 아니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 하지만 뭐 인기만 1, 2, 3마리 누가 모르냐. 모르면 안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아시면 안 보면 됩니다. 왜 보면서 욕을 하십니까 그거를. 이용한 데는. 갑자기 또 얘기가 나왔지. 어쨌든 간에.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얘기해서. 그냥 나를 알로 보지 말라고. 난 나름대로 열심히 하니까. 그래서 뭐 영웅제왕. 근데 씨발 성적이 쓰레기 때는 알로 봐도 돼. 욕도 하고.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나오면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3번 영웅제왕으로 왔고. 뒤가 없어, 뒤가. 와, 나 미치고 팔짝 뛰겠네. 1번, 2번 다 안 되고, 4번 타임레스 매번 그지랄 이현병 씨. 야, 이 미르코 엄청 타던데? 미르코라는 애는 여러분들 반드시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미르코 타는 걸 보니까 얘가 거의 페로비지 타는 기술과 비슷합니다. 타는 동작 자체가. 마필하게 무리를 안 주죠. 이 한국 기술과 외국 기술을 보면요.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재갈을 물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재갈을 물리죠. 이렇게. 페로비지 타는 거 보십시오. 그런 적이 없어요. 재갈을 이렇게 물려놓고 물렸다 싶으면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계속 조절만 하죠. 뭐 어떤 게 옳다 좋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 기술에 맞는 게 있겠죠. 예. 저는 뭐 기수가 아니라 전문가니까 또 이렇게 또 기술이 또 내 방송 보고 또 그런 생각한다. 저 병신 같은 게 뭐 말을 타봤어 씨. 나 말 타봤어 씨.
나 승마항구대 열심히 나왔어. 말에 대해서 알려고. 나 무지하게 공부한 사람이야. 승마장에 가서 말똥 치우면서 배웠어, 그런 거. 어쨌든 간에. 상업마 타임리스 매번 꾸준하게 올라오는 마필이고, 미르코 기수. 기수가 무서운 것 같아요. 비카 패밀리가 이제 선행을 나서는 마필인데, 선행 나가갖고 너무 삽질거리 하니까, 지난 11월 4일 날에는 뭐, 어떻게 버틴 건지 모르겠어요, 사실. 지난번에는 선행을 그렇게 편하게 나가고, 아주 시종일관 걸어가는 모습을 보였었고, 55km가 좋은 건가? 예. 선행 가니까 무섭고. 근데 뭐 선행 가도 솔직히 많이 무섭진 않고.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걸어갈 것 같으니까. 6번은 그냥 그렇고. 8번 푸른 강자가 꾸준히 올라오죠. 올라오는 탄력은 있는데 타이밍이 너무 늦어서 아쉬움이 있죠. 체크해 놓으시고. 고마 조이풀 스토리도 그나마 아직까지 보여줄 게 더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영웅제왕과 그 대끼리 왔거든요. 그 대끼리 하더라도 4표가 넘을 것 같아요. 조이풀 스토리는 나쁘지 않고. 10번 실린 거 10은 안 되고. 그러니까, 영웅제왕을 제외하고 다른 마필들은 별로 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장에서 컨텐츠 보고 할 생각인데, 일단 3번, 9번은 기본입니다. 3번, 9번은 기본 막건이고, 4번마 타임리스, 5번마 비카 패밀리, 뭐 8번 푸른 강자. 이 안에서 한두 방 정도만 방어하겠습니다. 뭐 시컨 얘기해놓고 똥말경제라든지 대끼리 얘기하고 자빠졌네.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해야 되니까. 이 대끼리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이 능력을 알아야 되는 거야. 뭐 무시하면 어쩔 수 없고, 씨발, 개 무시해, 그냥. 저 새끼는 혼자 저렇게 잘나지 않은 놈이니까. 그래서 개 무시해. 그냥 저 새끼는 조동아리만 살아있는 개새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조동아리만 살아있지 않지 않나? 나 성적이 나올 때는 참. 내가 적중이 가능한 건 아닌데. 자, 부상경마 4경주입니다. 12마리 앞에도 출전했고요. 난 국산 6등급에 1600m는 또 오래간만에 보네. 이게 1600m입니다. 이게 뭐 말새끼 죽으라는 거지 뭐. 아니 1000m를 뛰던 그것도 미승리마들을 갖다 놓고 뭐 터지라는 거야? 예? 이렇게 자는 게? 이해가 안 돼요. 미승리마 경주를 만드는 건 좋은데 이거 1600m를 만들어 놓고 뭘 어쩌자는 거야 도대체. 이건 터지라는 건가? 일단 체크해 보십시오. 3번마 동남대박, 7번마 용왕답, 8번 포나인스, 9번마? 아니 9번 아니구나. 뭐가 있어? 네 마리면 되지 않나? 3번, 7번, 8번 뭐가 있는 거야? 5번 더비골드. 씨 헷갈렸어. 3번, 5번, 7번, 8번 이 네 마리 안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른 마필들은 싹 다 안 됩니다. 고마 스타일리치 같은 게 팔리면 감사합니다라고 지으십시오. 되지도 않는 말입니다. 자, 문제는 충막감인데 저희가 지난번에 죽었던 마필이 있죠. 7번 용왕담. 이거 놓고 숙부에다 개 작사해 놨어요. 드림스타, 리치머니, 뭐 영광의 바다, 뭐 배달의 왕 다 가져갔는데 이 용왕담이 안 들어오면서 막건이 개차반이 났습니다. 자, 11월 18일 날 경주의 용왕담을 보면, 야, 이건 한구라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좋았죠. 저희 창고 올라갔을 때의 끝걸음, 뭐 채찍발도 그렇고, 어디 하나 나무날 데가 없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번에 망사가면을 신청을 하고, 나오죠. 더 의지가 높구나. 무리하죠. 초반에 너무 느리니까 인코스 게이트를 밀어서 중위권까지 도약을 했는데, 그게 조금 오버가 됐나 봐요. 끝걸음이 좀 편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는데 창고 타면 한 발이 더 나오는 마필이고요. 다른 마필들에 비해서 객관적인 능력이 분명히 앞서 있다고 봅니다. 7번 용왕담 충격감을 놓고 포나인즈가 매번 될 것 같다 하면서 결국은 10월 14일 경주 이후에 출전 주기를 길게 가져갔죠. 뭐 질병은 없었고요. 그냥 안 뛸 것 같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직선에서 보면 흔들리고 약간 좀 안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이 성적이 계속 안 나오는 것 같은데 편성은 기가 막히게 만났네. 근데 과연 이제 1600m를 이 경주가 전체의 마필이 1600m 한 번도 안 뛰어왔습니다.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끝걸음이 워낙에 좋으니까 어차피 지쳐. 아니 뭐 얘들만 지치게 했어. 다른 놈들은 뛰다가 안 지치게 했어. 내가 뛰어봤던 거리가 아닌가 봐. 야, 아직도 안 끝났어? 야, 좀만 있으면 끝내. 힘나. 이러고 될 거야, 애들이 전부 다. 헉헉거리면서. 그럼 뭐, 이거 두 마리는 봐야 될 것 같고. 아, 이 3번마 동남대박은 이게 의외로 괜찮았어요. 아데르봄이나 파크맨. 그리고 9월 30일 날 포나인즈와의 경주에서도 나쁘지 않았는데 계속 올라오죠. 꾸준히. 지걸음대로. 근데 이게 9월 30일 날 이후에 휴양을 합니다. 별다른 질병은 없는데 마방을 옮겨요. 12월 달에 권성조 마방에서 하무산 마방으로. 그래서 지금은 서서조가 변경이 됐죠. 하무산 마방으로.
56km의 과중량, 1600m의 부담 거리, 여러 가지로 골 때리긴 하는데 뭐 안 될 거 없는 편성이네요. 쉬었다 나왔다 하더라도 워낙에 말이 없으니까 체크해 놓으시고. 이거 뭐 더비골드가 골 때린 마필이죠. 개 편성 만나갖고 발주가 안 돼. 발주하자마자 K 꼴찌에 가 있어. 지난번 경주 때의 더비골드는 연습 주행을 하고 장기 유행을 한 상태에서 나왔기 때문에 전혀 사람들 눈에 들어오지 않았죠. 그 바닥에 누워있다가 결국은 한 발 싸움에서 추임력을 발휘하면서 이겼는데 조창욱께서 57kg예요. 부담 중량 57kg가 되면서 야, 과연 이 정도로 이겨낼 수 있는 말인가. 지난번에 추임력이 뭐 우연이 아닌가 했더니 편성을 보니까 1600m에서 올라오는 말이 없어. 다들 지치는데. 또다시 될 것 같아요. 안 될 거 없다는 편성이고. 7번을 놓고 공략하는데 3번, 5번, 8번 세 마리 안에서 끝을 내야 될 것 같고요. 주력 한방 막권을 선정을 해서 공략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7, 8번, 8번 막권에 좀 더 주력을 하겠지만 현장에 가면은 뭐 7번 놓고 3번, 5번, 8번이니까 세 마리 피를 중요해서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000m 국산 5등급 한대가리 두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내가 오늘 서두에서 잡소리를 많이 했나 봐. 되게 시간이 많이 갔는데? 빨리 얘기했는데? 자, 어쨌든 간에 부상님만 5경주 두 번째 메인 승부처입니다. 12마리 마필이 출전했고요. 제가 이 마필이 계속 꼴찌를 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 한번 걸리기만 해. 죽여버릴 거야 내가. 이런 생각을 했던 마필입니다. 제가 오늘 죽여버릴 마필이 출전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타이밍에 이건 타이밍 싸움이죠. 왜? 바닥을 기고 있던 잔뜩 웅크리고 있던 그 스프링 같은 말이 언젠가는 튀어오르기 위해서 계속 다지고 있다면 그 다지는 순간의 타이밍을 잡아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입니다. 자, 이번 경주 한대건 그 타이밍을 노리고 한대건의 관리 마필을 놓고서 배당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자, 이번 경주가 의외로 마필들의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능력이 없는 경주죠. 워낙에 능력이 없는 마필들이다 보니까 성적도 들쭉날쭉하고 순발력 있는 마필도 지구력이 없고 올라오는 마필도 끝거림이 없는 전형적인 부전형 마필들입니다. 자, 이 모든 마필들에 대한 준비가 완벽하게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이 경주에서는 참지 않을 것이다. 한대건의 관리 마필이 참지 않고 승부만 해준다면 충분히 배당으로 적중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자, 한대건의 관리만 놓고 하는 배당 경주예요. 배당 승부 경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관심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대건 노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어떤 마필을 노리는지 많이 궁금해하시라고 안 설명해 드리는 거니까 음성 정보와 문자 정보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부상만 6경주입니다. 12마리 마필이 출전했고요. 아마도 가장 관심을 갖는 마필이 바로 이시우마 아델의 질주가 되지 않을까. 이 백강렬 조교사의 마필들은 이런 경우가 참 많죠. 아니, 마필이 내내 잘 뛰어. 승승장구하면서 2번, 3번 입상하고 우승하고 해.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꼴등해. 신기해. 인기 1위마로 팔리고 꼴등해버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뭐 질병도 없고, 뭐 전개가 꼬인 것도 아니고, 이런 마필들, 이 아델의 질주가 이 강자라고 할 수 있는 에버그린이라든가 아메리카 드림, 뭐 이런 마필들과의 경주에서 보여준 경주력을 12월 11일 날 이 경주에서는 전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질병이 있나? 질병도 없어. 선입권에 가담이 안 됐나? 선을 갔어. 이 마필이 정말 찾고 해서 찾은 이유가 바로 1300m입니다. 거리에 대한 경험이 없었고, 거리를 처음 뛰었다. 1000m에서 1300으로 바로 뛰었으니까. 근데, 아무리 그래도, 걸어가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지. 무슨 마필이, 와, 돌아버리겠네. 이렇게 못 뛸까? 난, 우리 광렬이 형한테 물어봤으면 좋겠어. 형, 무슨 일이야, 도대체. 혹시 아침에 말한테 뭐 설사했어, 말이? 물 처먹였어?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재결 리포터가, 재결 씨도 이상할 거 아니야. 재결 리포터에 가서 백강렬한테 뭐 좀 물어봤나 했더니 딱 한 줄 있습니다. 마체 검사 이상 없어. 아무 문제 없어. 야, 씨발, 그러면 재결 뭐하러 앉아있냐, 거기. 응? 하긴 뭐 재결도 못 잡아내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기술자들이죠.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지만, 전직 기수였던 사람이 이 손가락 하나로 코 차이 승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한번 들었습니다. 그 기수가 전직 기수인데 여러분들 이름만 대면 아시죠? 되게 유명한 기수입니다. 승수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게 경마판입니다. 솔직히. 아델의 진주가 뭐 똑같은 1400마타에 출전하고 15번 게이트에 출전했기 때문에 뭐 안 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안 될 것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못될만한 마필 뭐 1400 거리 첫 도전이라든가 아니면 일시적인 컨디션 난조 이렇게까지는 한번 이해해보고 싶은 거예요. 한 번은 더 봐줘야 될 것 같고요. 워낙에 강대팀에서 선전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거에 뭐 대안마권을 찾아볼 수 있는 마필이 몇 도가 없어요. 1번, 2번 별거 없고 3번도 그렇고 4번 5번마 불꽃 청춘은 전형적인 똥발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결정력도 없고 아무리 조정권 빠따라 하더라도 좀 올라가기 쉽지 않다고 보고요. 6번 영웅 추격도 그렇고 7번 안 되고 8번 월드피스 이것도 이렇게 썩 좋은 마필은 아니었었죠. 제가 항상 결정력이 없다 했는데 저번에 월드피스와 BKC에 마권을 적중을 시키면서 또 편성의 덕이 많이 컸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승급전에 6마신 이겨놓으니까 플러스 3kg 부담이 들어갔어요. 조교사 입장에서는 안 갈 수 있죠. 하지만 상승세를 타고 있는 마필들이고 경주력을 가지고 있는 능력마가 없는 경주라고 봤을 때 아델의 진주가 이 마필을 제외하고 다른 마필들은 다 거기서 거기라고 봤을 때 저는 충분히 승부전을 한번 띄워볼 수 있는 현상을 만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10번만 썰트리 휴머가 뭐 선행을 나설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아델의 진주가 선행을 가지 않을까요? 썰트리 휴머가 그렇게 빠른 마필이 아니니까 아델의 질주도 양심이 있으면 우리 광렬이 형이 양심이 있으면 선행 가겠죠. 그래서 티모는 솔직히 맞고 사고 싶은 마필은 아닙니다. 뭐 능력마다 아니고 선행을 실패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고장나는 마필이죠. 실은 뭐 대지의 희망과 이번 위닝 길드가 올라오는 끝걸음이 있는 마필들이고요. 꾸역꾸역 자신의 위치를 찾아가는 마필이기 때문에 아예 버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산경마 6경주는요. 시험 아델의 질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내가 솔직히 2번까지 안 들어오면 마사회에 전화하겠습니다. 그렇지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라도 마사회에 전화해서 내가 광렬이한테 한번 직접 물어보든가 통화 연결해주나? 내가 부산 취재는 안 하니까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마사회에 전화해 따지겠습니다. 왜 그런 거래? 재경실이 니들이 한번 물어봐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10번 아델의 질주 충막강 한번 놓고 8번만 월드피스 2번 위닝길리 11번만 대지희망 12번 놓고 2번 8번 11번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한대건의 금요일 경마에 가장 자신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자신 있다? 어쨌든 초특급 다바가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6경주 게이트 열렸습니다. 고른 출발 속에 가장 6경주입니다. 고마 차트드 드림의 상태에서 양호합니다. 1000m까지만 뛰죠. 고마 성산주주의 상태가 완전히 좋습니다. 충막감으로 선수가 없겠다. 9번, 5번, 단승마권. 새벽 스타 따릅니다. 9번, 5번, 3번, 9번, 3번, 5번. 레츠런파크 부산 경남 9번째 경주 함께 하시겠습니다. 4번 9경주입니다. 1번만 에이스 파워. 선두에서는 어떤 현상이 경기가 좀 펼쳐질지 안쪽에서 1번 에이스 파워가 치고 오면서 6번 슈퍼매치. 슈퍼매치가 슈퍼매치. 300m 덜 돼 있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6번 슈퍼매치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고 그 뒤로 1번 에이스 파워 1600m 13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바깥쪽에 13경주입니다. 6번만 해야 굉장한 마필도 상당하고 있어요. 뷰원 힐레오스도 공백기를 가진 마필치고는 상당한 준비를 잘했습니다. 6번 놓고 12번 줄여. 바깥쪽에서 6번 해야 합니다. 12번, 6번, 4번 지난주 금요일날 초특급 다바가 메인 승부처 단통막공을 적중을 성공시켰고요. 이 초특급 승부 경주라고 한다면 10배 이상의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없으면 이 방송 찍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게 붙어보는데 제가 초특급이 깨질 때도 있어요. 저라도 뭐 신이 아닌 이상 저도 줄 적중하고 뭐 1년 내내 초특급 메인 승부전 적중했습니다. 한대건 대단한 놈 아닙니까? 이러면 내가 억대의 매출이 될 겁니다. 근데 그렇지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부담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준비하는 겁니다. 반드시 적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과 기쁨을 좀 나눠주고 싶고요. 제가 적중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는 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나는 내가 경마 예상가로서 여러분한테 입지를 붙여놓은 거기 때문에 그만큼의 책임감과 부담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노려볼 만한 가치가 있는 출전을 했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삼박자들이 다 맞물린다고 합니다. 한대건의 승부겠지. 한대건의 노림수 있는 마필들 정확하게 출전해 있습니다. 자, 이번 7경주 한대건의 초특급 메인 승부처. 자, 지난주에 이어서 연타석으로 주력 단통 바꿔서 한번 적중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고개 빳빳이 세우고 다음 주에 봤어!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경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7경주 다른 건 몰라도 이 경주 듣자. 이 경주는 음성 듣고 하자. 문자 말고 음성을 들어주십시오. 자, 8경주입니다. 8마리 앞에 출전했고요. 혼합 4등급 경주로 펼쳐지는데 혼합뿐만은 별로 안 보이고 처음부터 국산 마필입니다.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예정 등록을 할 때도 그랬었고 혼합 4등급에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 어떻게 혼합 4등급이 이렇게 똥맞을만 나같이 했었는데 역시나 편성이 이렇게 짜여졌네요. 국내산 마필 3마리. 국내산 마필은 몇 마리 더 있죠. 뭐 번글번글도 있으니까. 근데 일단 3파전 양상입니다. 3번, 4번, 5번. 3파전 양상. 요 3마리 안에서 어떻게든 끝이 날 것 같습니다. 투투랩터는 솔직히 뭐 대상경주에 나가서 정말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아까 제가 아델의 실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도 거의 능력분인 같이 뛰었습니다. 이전의 경주에서는 상당히 여력 있는 모습으로 선행을 가든 따라가든 근성을 보였던 마필인데 아무리 상대가 강했다 하더라도 평상시 1분 14초 뛰던 말이 1분 19초 거의 5초를 늦게 뛴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죠. 경주마라서는. 그렇잖아요. 걸어가도 그보다 더 뛰었다. 근데 걸어갔어요. 재계열은 역시나 특이사항 없음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잘 뛰겠죠. 3번 투투랩터의 이 12월 30일 경주를 딱 제외하고 그 전의 경주만 놓고 본다면 근성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고 만약에 이 마필의 질병 뭐 골평골전이 났다든가 이런다면은 제가 이 마필을 추천해드릴 필요가 없겠지만 뭐 폐출혈도 아니었었고요. 당일날 경주가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질병에서도 별다른 질병이 없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마필이다. 한번 투투랩터 보여준 걸음은 한정 개쓰레기 능력 분처럼 뛰었지만은 이렇게 무너진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3번 태양의 신화가 국산 5등급에서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승급을 했어요. 뭐 제가 워낙에 개차반으로 무시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여전히 무시하고 있고요. 저는 크게 능력만하고 보지는 않습니다. 꾸역꾸역 상금벌이는 하겠지만 큰 능력 가진 것 같지 않고 의외로 5번 해피공주가 더 낫다고 봐요. 뛰는 지세라든가 직선에서 발휘하는 탄력 이런 해피공주 같은 마필이 태양의 신하고 제대로 맞다이로 붙으면 저는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봅니다. 해피공주를 어떻게 보면 3번, 4번, 5번 중에선 5번을 추를 세워볼까? 막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네,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3번 투투레터가 워낙에 잘 뛰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거지. 6번만 휘둥그레는 뭐 주행검사 보니까 아니고 8번 트리플 축제도 뭔가 좀 더 있을 줄 알았더니 19조에서 준비를 하고 나와서 뭔가 더 없고요. 아직은 뭐 부족한 모습? 7번 번글번글이 그래도 나아요. 국산 마필이긴 하지만 꾸역꾸역 올라오죠. 3번을 노리신다면 요 마필 한번 엮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3번을 놓고 하냐 5번을 놓고 하냐 3번, 4번, 5번을 잘 엮으면 적중할 것 같은데 의외로 배당도 없고 배트하기도 조금 까다로운 그런 것 같아요. 3번을 공략을 하든가 3번, 5번 놓고 4번, 7번을 공략을 하든가 고민을 좀 해볼게요. 4번, 5번을 놓고 3번, 7번 하든가 3번 맞고는 갈 부가 없는 것 같은데 저거는 적중할 것 같아요. 자, 9경주입니다. 11마리 마필이 출전했고요. 눈에 딱 들어오는 마필들이 전부 다 대상경주로 출전했던 마필입니다. 4번마 아델의 봄, 5번마 인디언 킹, 10번 원더월 이러한 마필들이 눈에 확 들어오는 마필이고 이제는 깨질 때가 된 60마 다른 박질 매경주 최선을 다하고 승부를 해서 오전 동안에 100%의 입상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썩 좋은 마필인 것 같지 않아요. 편성의 운이 좀 많이 따랐던 마필이기 때문에 좀 그렇고 차라리 7번 기프티스 있어야 더 낫네요. 네, 꾸준하게 띄워주니까 그래서 강자 틈에서도 다부진 경주라고 보였었고요. 9번 세븐 파티는 고개가 높기 때문에 주행을 할 때 보면은 참 재수없죠. 무슨 도도한 마필도 아니고 이러고 때려오고 이 고개가 높은 마필들은 장거리로 가면 갈수록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네, 솔직히 말하면 탈링이 안 나오니까. 근데 최근에 늦발동이 걸리면서도 그런 건 상당히 좋은 모습이고. 자, 지난번에 대상한 경주를 출전했던 마필들 3마리가 다 좋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4번, 5번도 상대가 강해서 그랬지 끝걸음은 않는 모습을 보였었고 실버만 원더월이 원래 이제 직선에서 보면은 이 내측 기대임이 워낙에 심하다 보니까는 이러한 마필들은 언제 깨져도 깨지죠. 왜냐하면 그만큼 기대는 것만큼 기수와 싸워야 되고 체력적인 소모가 크기 때문에 항상 끝걸음 한 발에서는 잘 잡히는 맛을 보였는데 이 원더월이라는 마필이 예전보다도 훨씬 더 좋아진 내측 기대임이 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뭐 이 마필 자체가 아직까지는 좀 더 보여줄 거림이 있다고 저는 보고요. 외곽으로 밀렸다 하더라도 선두권 가담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이 마필 충분히 놓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마필이 이 3번 아드레본과 인디언 킹은 다 한 번씩 이겼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경주마다는 기억을 한다고. 내가 이겼던 마필들은. 기억을 못하는 대가리 나쁜 말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승부의 세계에서 정말 인상 깊은 경주, 맨날 옆에 붙어서 정말 싸우는, 나하고 카드판에만 앉으면은 참 꼴통처럼 나하고 맞다이 뛰는 놈들이 있어. 그 놈은 내가 잊지를 못하나. 비슷한 거야. 그래서 이 시몬 원더월을 타운 아드레본과 인디언킹이 다 졌기 때문에 실버 마필 놓고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4번, 5번, 7번 세 마리 안에서 결정을 할 생각입니다. 고마 세븐 파티가 이변의 주역이 될 수는 있겠지만 고기가 원체 없다 보니까 거리에 대한 경험도 있고 최근 수성은 좋지만 항상 좀 부담스러운 마필인 건 사실이에요. 6공만 다른 박쥐는 여기다 왜 쓴 거야? 뭐 깨지겠다는 의미야? 이해가 안 되네. 어쨌든 실버 놓고 하겠습니다. 자, 부상경마 10경주입니다. 12마리 아피들이 출전했고요. 좀 까다롭죠. 왜? 이 바로 10번만 슈퍼철인이 58kg의 중량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뛴 거로만 놓고 보면 쌍이죠. 그냥 와야 돼요. 벌마신과의 목차의 승부할 때 보면은 시종일과 외곽을 주행합니다. 그리고 이 마필의 최근 수성을 보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백기를 가지고 나온 이후에 걸음이 상당히 많이 좋아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출전주가 조금 길었을 때. 또 미르크기에서 58kg. 문제는 부담장과의 싸움이죠. 외곽으로 밀린 상태에서 선유권 가담을 할 텐데 과연 이전처럼 그런 뚝심이 1800m에서도 나가줄 것이냐. 최근 두 번은 1400m. 물론 1800m를 못 뛰었던 마필도 아니고 지난번에 그렇게 무리한 전개에서도 끝걸음을 보였다는 점에서는 58kg 중량도 무시할 수는 없는데 자꾸 마음 한구석이 이렇게 막 아려. 이걸 놓고 하자니. 이거 안 될 것 같고 58kg에는 아니야 58kg에서 최근 뛴 거 보면은 이거 놓고 하는 게 맞을 거야. 이렇게 좀 이렇게 사람을 갈등하게 만든다고 해야 되나? 저는 10번을 놓고 할 생각은 없어요. 저는 1번 골드블루를 놓고 하겠습니다. 이 9전 동안에 4번의, 2번의 우승과 2번의 입상하면서 4번을 들어온 마필인데, 혼합 3등급에서 골드문한테 깨지면서 머리차로 지금 승급을 했습니다. 발주가 뭐 아주 좋았던 마필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근데 발주가 나쁘진 않습니다. 마이너스 4.5kg 감량이 있고요. 또 지난번에 골드문이 선행을 나가서 이걸 못 잡은 거지 직선 끝걸음은 더 나오는 모습. 근데 조건도 좋아졌어요. 골드문이 외곽으로 밀렸고 골드블루는 안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선유권을 전개만 한다면 충분히 막판을 쓸 수 있지 않느냐. 또 현 등급에서 다 기복형이야. 솔직히 말하면. 일반 골드블루는 뭐 충분할감을 놓고 싶고요. 이번 퓨리어스 파크는 연습주행, 질병 없이 늘어졌고 걸음이 좀 무뎌지니까 마방에 좀 쉰 것 같아요. 근데 뭐 주행 검사 보니까는 아직은 좀 엇박자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워낙에 능력이 있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죠. 3번 미라클 이지도 마찬가지예요. 8월달 경주 이후에 그냥 쉬었죠. 여기 자상이 있습니다. 자상에 대해서 좀 설명하자면 또 한참 걸리니까. 근데 이런 걸로 이렇게 오래 쉴 수 있나? 뭔가 다른 문제가 있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약간은 주행을 하면서 재주행을 할 때도 크게 여유는 없었는데 한두 번은 지켜보고 싶은데 워낙에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무시 못할 것 같아요. 3번 톱파이터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노려봤던 마필인데 능력 있는 마피들 틈 속에서의 고전은 이해할 수 있죠. 하지만 기림 늑발을 하면서 시종일관 호미권에 아예 능력 자체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지난번에 플러스 27kg 출전력이 늘어지면서 체중이 늘었기 때문에 체중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장에서. 배당에 나올 수 있는 이변 마필이고 5번은 아니고요. 6번은 샤프게이. 자, 이 마필은 제가 승부 의지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드리죠. 이 마필이 항상 호승지벽과 동반 출전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호승지벽은 뭐 능력 많으니까 한국에서. 하지만 호승지벽에 꾸준히 타왔던 송병인 기수가 호승지벽에 기승하지 않고 샤프게일에 기승한다? 그럼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어떤 마필이 될 것 같아? 자기 아무리 소속적인 마필이지만 호승지벽은 차후에 꾸준히 1등급에서도 상을 벌 수 있는 마필인데 나 같으면 호승지벽이 좋다면 호승지벽 선택하겠다. 조교한테 얘기해서. 근데 끝까지 샤프게일에 기승했던 송병인 기수가 호승지벽을 포기하고 샤프게일에 기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입상을 한 거예요. 샤프게이는 그런 마필입니다. 강자들과 만나도 항상 제거능을 보여주는데 문제는 이제 1800m라는 경주 거리죠. 이미 경험을 해본 경험이 있는데 58초대에 뛰었나? 약간 조교도 쉬었다 나오는 게 좀 걱정이 되긴 하고 하지만 뭐 기본적으로 근성 있는 마필도 버리지 못하고 7번 나가신다는 경주에 운이 잘 풀려야 돼요. 뭐 자기 스스로 뛰는 마필이 아니라 레이스가 잘 풀려야 되는 마필이니까 좀 그렇고 실버와 골드문은 뭐 선행도 못 나가는데 막권을 왜 사냐 이런 거를. 아니 얘가 밀고 나가면 뭐 다른 마들은 누구 있나? 오빠 글로리 데이지가 훨씬 빨라 얘보다. 안 그래? 참네. 원일지존 뭐 원일지존도 있고
슈퍼철인데 뭐 선입권에 가담하는 마필인데 골드문이 그걸 쉽게 넘어간다고? 선행 갈 수 있죠. 선행 갈 수 있겠지만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글로리 데이즈와의 경험을 불필요하기 때문에 외곽에서 분명히 밀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경주만큼은 실마 골드문은 제외를 시키겠습니다. 실마 성산패총도 참 결정력이 안 나와요. 이미 6세에 접어든 마필인데 최근 모습 보면 계속 착수권이야. 아예 꼴등을 해갖고 강등을 시키든가 그러면 안 되나? 어쨌든 간에 못 뛴 것도 아니야 또 그러면. 아 미치고 팔짝 뛰었어. 자 부산경마 10경주는요 1번 골드블루를 놓고 10번만 슈퍼처리 이 마필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58kg 중량을 하더라도 자꾸 가슴에 이렇게 한 구석이 시려 못 버리겠어. 1번 10번 쪽에 포커스 맞추고요. 1번을 놓고 3번 6번 12번 이 세 마리 마필은 현장까지 한번 관심을 갖겠습니다. 3번 톱파이트도 마찬가지고 1번 10번 그리고 1번 놓고 3번 6번 12번 현장까지 가서 마무리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11경주입니다. 마지막 승부처고요. 한대건의 부산의 마무리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경주의 1400m. 요거 잘해야지, 요거. 아, 마지막 경주는 항상 부담돼요. 솔직히 말해서 12마리 앞에 주장하는데. 반드시 적중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타는 꼬라지를 보고, 넌 걸리기만 해봐. 이런 생각을 했던 마필이 있어요. 그 마필도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중구난방으로 팔립니다. 10번 덕퀸이라는 마필이 선행을 나서면서 지난번에 고백을 터뜨렸는데 선행마죠. 전형적이에요. 선행을 가면은 정말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기도 하는 마필인데 이거 선행 못 갑니다. 제가 봤을 때. 덕퀸은 억지로 가면 선행을 갈 수 있겠지만 선행을 그렇게 쉽게는 못 나가요. 그래서 저는 10번 덕퀸은 지우겠습니다. 이거는 지우고 하는 승부라는 점에서 메리트 있지 않나? 뭐 인기만 하나 지워주는데 덕퀸이 인기만 아닌가? 아님 말고. 어쨌든 간에 10번 덕퀸을 놓고 할 생각은 없고요. 굉장히 난잡한 경주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난잡한 경주판에 저는 약간은 뒷심이 있는 마필들에게 포커스를 맞춰놨으니까 요거 하나만 제대로 먹어도 정말 토요일, 일요일 경마가 부럽지 않을 정도로 배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배당을 노리라는 게 아니라 나도 뭐 현장 안 가봤으니까 몰라. 뚜껑 열어봐야지 알겠지만 그래도 먹을 만한 배당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한대원과 함께 해주신다면 실망시켜드리지 않는 한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우리 엄마한테 맨날 했던 말인 것 같은데. 내가 맨날 무슨 사고만 치면 우리 엄마한테 어머니 실망시켜드리기에는 않는 아들이 되겠습니다. 빡! 무지하게 많이 올라왔어. 우리 담임 선생님도 그 말을 하도 질려갖고 내가 그 말만 선생님 제가 실망 그것만 따게 드리고 그랬었어. 다 옛날 얘기야. 중고등학교 얘기니까. 자 어쨌든 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11월 13일 1월 13일 왜 갑자기 11월이 나오고요. 1월 13일 금요일 경마 한대건의 음담패설 방송이었었고요. 승부처 다시 한번 공개해드릴게요. 자 2경주, 5경주, 7경주, 11경주 2, 5, 7 11 그리고 제 질문은 4경주, 7경주는 특히나 초특급 다바가 승부처로 승부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으로 무럭무럭 성장하는 한대건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토요일과 일요일 경마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 많이 해주세요.